자, 안녕하십니까. 자, 고민사연 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많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왜 일하시다가 공무원 준비하신다는 분들 한 번쯤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시고 나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좀 몇 분 본 것 같은데. 사지코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어허, 만원 감사합니다. 사지코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직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분의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연은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중반의 공무원 구급도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험 간중이란 말 때문에 합격 후 무교화휴직 바로 쓰니 많이 하시는데요. 시험관 계속 실패해서 거의 포기 상태고요. 제 나이를 봐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생기면 좋겠지만 아가는 거의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일만 생각해 봤을 때 40대 초반 공무원 도전 괜찮은 거죠? 용기를 가져봅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요거 내용인데 현재 41세 기혼 여성이고요. 시험관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 20, 30대에는 해상국제물류 업종에 일했습니다. 요즘 살다 보니 팍팍하고 직장 생활도 나이 들고 임신 예정이라서 힘드네요. 그래서 생각드는 게 공무원입니다. 요즘 공무원 경쟁률도 세고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요. 요즘 나이 어리고 대학생들 도전자도 많은데 과연 40대 초중반이 가능할지도 고민됩니다. 공무원, 여자 직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각종 복지나 육아휴직 등 저는 도전한다면 공무원 구급 관세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경력도 어느 정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40대 공무원 구급 도전하신 분이나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야, 거기 가서 잘 버텨야죠. 얘 외국계면 좋은 게 복지는 정말 좋아요. 외국계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계 회사들은 늦게까지 일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막 뭐 한다는 우리 회사는 막 대기업 가면 막 늦게까지 돈 많이 주는 게 늦게까지 일하고 빨간 날 나오라고 막 이렇게 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외국계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받자 이거거든요.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한다는 어떤 마인드가 외국계는 잘 없어요. 그건 좋은가요? 자, 일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혹시 40대 공무원 9급 도전하신 분이나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이라면 김동기 만약에 이분이라면 공무원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김동님이 저분의 입장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저런 분이 있다. 그러면 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공무원 나이 늦어도 된다면 좋지. 한번 시작해봐. 아니면 아니 직업이 있는데 왜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그래? 멀쩡한 직업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40대 공무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40대. 어? 물론 40대 합격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 이 30대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손에 꼽을 만큼.
거기다가 사람들이 소수를 뽑는다고 치면 20, 30대가 다 붙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40대라고 하셨는데 일단 일반 20대, 30대 분들에 비해서 맘 놓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공부 자체가 불리해. 맞죠? 직장을 다니니까. 다른 분들은 아예 배수해진이 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고 아예 다 점령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님보다 유리해. 근데 님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어? 저는 공무원이 여야지고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죠. 괜찮아요. 아주 좋은 건데 중요한 게 이미 직업이 있잖아요. 이미 오래 한 직업이 있고 그쪽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연봉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적잖게 받을 것 같은데 공무원 가가지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요 필기시험 붙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뭐 필기시험 붙었다고 해서 뭐 다음 시험 필기시험 면제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예요. 최종에 떨어지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필기에 떨어진 거나 최종에 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격증 시험하고 달라요. 자격증 시험은 막 이렇게 필기 1차 필기 붙고 2차 붙으면 1차 필기가 뭐 면제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최종에서 떨어지든 필기에서 떨어지든 둘 다 떨어진 거예요. 둘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약간 한상이라는 게 있어. 공무원은 뭔가 나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똑같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는 40대 합격자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40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세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게 자격증을 따는 공부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나복실님, 딩동님, 싸지코님 세 분 계신데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공부하고 단순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자격증은 절대평가고요.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자격증의 대부분은 절대평가죠. 커트라인 몇 점만 넘기면 무조건 합격이죠. 맞죠? 필기 성적 60점만 넘기면 되죠. 실기도 몇십 점 넘으면 되지. 맞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뽑아야 될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얼마만큼 머리에 많이 들고 다니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그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냐 싸요. 근데 이 집어넣는 게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스펀지 같기 때문에 빨리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대,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40대는 두 번, 세 번 많이 거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을 넣는 건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식을 넣어서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시험이나 어떤 그 지문이나 조문 같은 걸 넣었을 때 20대는 바로 빨아들이는데 40대는 바로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어. 저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여기 들어가서 적응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의 장벽을 보고 거기 늪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지금 머리는 40대 머리 20대 못 따라가요. 대부분 못 따라가요. 요즘 같은 게 더 못 따라가요. 왜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40대 막 뭐 만학도 이런 사람들이 막 서울대 붙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나옵니까? 만학도 해가지고 뭐 나와요? 신문에? 안 나오죠. 왜냐?
이 피지컬이라는 게 분명히 눈에 보여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옛날 시험 문제 공개 안 되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을 낼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나와요. 마치 공무원 직렬의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나오고 공부 방식도 이렇게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냐 싸움인데 상대적으로 40대 분들이 그게서 많이 약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20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분 같은 게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멀쩡한 직장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 20년도 일했으면 베테랑인데 맞죠? 거기서 인정받고 있고. 두 번째는 늦은 나이에 괜히 공부했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20대 때도 막 공부했다가 20대 때 어린 나이 때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해서 안 되면 적고 나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 근데 40대 때 내가 만약에 이미 만약에 막 직장 나이에서 안 돼가지고 직장을 나오고 2년만 3년만 공부하자 했어요. 그래서 막 커트라인 근처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쉽게 접어집니까? 안 접어져요. 그럼 4년 5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이만 차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어? 시간도 날리고 돈은 돈대로 나뉘고 회사는 복지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뉴스나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나이가 많다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난 그 말이 더 웃겨. 나이가 많으면 더 공부할 수 있는 장벽이 더 커요. 신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공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게 더 커요. 왜냐? 공부와 살건없는 일을 하기 상태에서 다른 걸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충격과 양, 공부량 이런 거. 사실 나이가 드는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공부 양에 대해서 상당히 놀래요. 그 처음부터 먼저 놀래. 살면서 이렇게 두꺼운 법전이나 책을 본 적도 없고 영어의 단어를 외워본 적도 없는데 이것부터 해야 돼요. 예?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하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친구들은 그래 수능을 거쳤고 수능 거친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대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쌓고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정도 동떨어진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나이가 꽉 찬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어떤 많은 방대한 공부량과 이해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이렇게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처절해서 열심히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 놀면서 공부합니까? 아니거든요. 다 열심히 하거든. 다 배수진이 치고 다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이 많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데 이분이 공무원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각종복지나 육아휴직 어? 여러분 공무원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나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호봉이 많이 붙으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나이가 이미 꽉 찼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그 연수도 안 되는데 공무원 연금 타려면 20년인가 그 가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안 되잖아요. 공무원 연금 그것도 혜택도 못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에는 복지 혜택은 이미 일찍 들어온 사람들 오래 기래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오래 일해야 탈 수 있잖아. 오래 일해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41살 공부해서 2년 3년다 치더라도 들어왔을 때 44 16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린 나이 공무원부터 혜택이 큰데 나이가 꽉 찬 상태에서 들어오면 어? 꽉 찬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복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제대로 느껴보지기도 전에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정년이 이미 코앞이단 말이야. 뭔가 공무원에 대한 제대로 복리 혜택을 복지 혜택을 느껴보기 전에 나와야 돼. 거기다가 이미 들어가면 말단이에요, 말단. 뭐 경력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말단이야. 어차피 9급일 거 아니에요. 어? 어차피 9 관세기 친다 하더라도 9급이야. 들어가면 9급이에요. 님 나이에 40대 나이에 들어가면 7급이나 6급이 그 나이를 버티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이 많다고 뭐 인정해줘요? 공무원 사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급이 깡패지 않습니까? 어? 공무원 계급이 깡패예요. 이미 9급으로 들어와서 나이가 많든 적든 밖에 경력이 어떻든 신경 안 씁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들어오면 말단 햇병아리야. 들어온 상태에서 님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과장인 팀장이에요. 계장인 팀장이야. 6급, 7급 달고 있어요. 그분들 앞에서 님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도 님이 지금 여기 현재 직장에서는 그래도 경력자고 아마 직급이 나가 봤을 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가면 그냥 막내예요, 막내. 어? 그리고 사기업에서 느껴보지 못한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야. 어? 사기업 때는 뭐 이렇게 어? 뭐 넘기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어? 만약 그렇게 하다 만약에 안 맞아요. 그럼 나올 거예요. 이미 지금 회사는 적응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적응이 실패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떡 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육아휴직 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공무원이 좋은 직업 맞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나쁜 직업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 맞아요. 좋은 직업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공무원에 굉장히 많은 어떤 프레임을 많이 씌워요. 맞죠? 근데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랑 딱 두 가지야. 정년보장, 연금 두 가지예요. 그거 두 개 말고 없잖아. 뭐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뭐 의료비 지원됩니까? 아니면 뭐 10년 이상 근속자한테 뭐 해외여행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뭐 학자금, 자녀 학자금, 뭐 초중고등학교 학자금 뭐 지원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공무원에 지금 복지카드 사기업에서 이미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공무원 뭐 선물 세트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어? 김연한 답변 받지도 못하잖아. 명절날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도 못하잖아요. 어? 받지도 못해. 사기업은 선물 들어오면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래도 맞죠? 뭐 김 세트든 뭐 받을 수 있잖아. 어? 공기업인 공무원 인사하는데 받지도 못해요. 괜히 받았다가 누구한테 어? 학자금대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공무원 학자금 지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10원도 없어요. 어느 직렬을 봐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10년 이상 근속자 뭐 여행 이런 것도 없어요. 해외여행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들어간 사람도 공무원 혜택 그렇게, 그러니까 연금 혜택도 못 받아. 연금 여기서 또 손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연금 혜택 못 받아요. 님이 연금 혜택 못 받는다고. 지금 어린 나이 때 들어가도 연금 많이 못 받잖아요. 이런 130만 원 그렇게 받아. 130만 원. 어? 근데 여기서 아마 또 칼 또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또 칼 돼버리면 이제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야. 어? 그 메리트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고금은 우리나라에서 철밥통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철밥통 맞아요. 깨질 수 없는 통을 만드는데 그 대신에 건들 수 있는 요소는 맞습니다. 공무원 월급, 공무원의 급여나 어떤 체계를 가지고 건들 수 있는, 장난질이 칠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제해날, 그러니까 없앨 근거는 많은 거죠. 왜냐 지금 공무원 지금 너무 커졌어요. 쓸데없이 커졌어요. 만약에 정권 바뀌면 공무원, 불량 공무원 퇴출하겠다 하면 사람 다 뽑아줄걸? 만약에 선거 공약에 일 안 하고 농땡이만 피우는 불량 공무원 퇴출하겠다 하면 사람도 뽑아줄걸요, 그 사람? 대선에는 나와봤을 때. 불량 공무원 퇴출 이번에 성교 공약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 눈치 보는 세상이 올 거야, 공무원 들어가도. 어?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데. 그리고 지금 공무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 20년째 근무하신 분들이거나 이미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혜택을 봐도 상관이 없는 게, 그분들이 공무원 할 때는 진짜 월급이 안 됐어요. 월급이라 말하기 정말 초라할 정도였어요.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게, 그분들이 공무원 하기 입사 초기 때는 진짜 이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인권도 없었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 이 사기업의 돈은 뭐 한 받다가 한 350, 400 받다가 여기 와서 150 받으면 자기가 엄청날 겁니다. 자기가 엄청날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여기서 합격하려고, 어? 합격하려고, 어? 야, 정말 진짜 피똥 싸면서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돈 진짜 이 쥐꼬리 많은 거 이거 가지고, 어?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거기다 나는 20년도 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장에서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함부로 덤비실 거 아니에요.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은 함부로 더 덤비시면 안 돼. 나이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해도 되는 게, 해고 하고 나서 다른 걸 알아봐도 될 나이야. 이게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되는데, 나이 먹으신 분들이 해버리면 진짜 이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뒤가 없어요. 진짜 정말 뒤가 없어.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받는 직장이 보수가 나쁘지 않고 나를 직접적으로 인정해준 직장이면, 그냥 다니세요. 어 그냥 다녀. 특히 그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퇴사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많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랬다 퇴사하신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어? 그분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뭐 크게 내가 많이 힘든 거 없고 뭐 적당히 보수도 받으면서 하면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어. 솔직히 공무원 너무 거품 많이 심해졌어요, 진짜 요즘에. 어? 공무원 하도 좋다 좋다 하니까 무슨 신의 직장인 줄 알아. 신의 직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일하시는 분들 말로는 그냥 입에 풀칠만 한다 이 정도지 신의 직장은 아니거든. 어? 월급 가지고 어? 월급 가지고 이제 환승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돈으로 어떻게 집 사고 결혼하고 다 하냐고. 그런 사람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뭐 나름의 사정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직장이 만족해라. 공무원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조직이 아니다. 괜찮은 직장, 괜찮은 직업은 맞지만 내가 모든 걸 희생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완벽한 직장은 아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뿐더러 거기 가면 나는 사회초년생이다. 거기다가 늦은 나이에 공무원 입사하게 되면 공무원의 그 많은 복지 혜택, 연금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각보다 불합리한 것도 많고 답답한 조직입니다.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어떤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직장에서 힘들더라도 다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나는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무원 준비하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신 분인데 무리해서 인생의 무리수를 좌초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공무원 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 나를 인정해준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쭉 다니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과도한 모험은 금물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